예, 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자바 언어에서 제공하는 주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상속, 그죠? 인헤리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게 상속이 자바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 자, 왜 필요한지,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자,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메소드 재정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메소드 재정의는 왜 필요한지, 자, 여기에 대한 이해를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죠? 자, 먼저 자, 상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우리가 상속 개념을 자바에서 이제 이용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 요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부모님에게 상속받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것 플러스 나의 재산 플러스 그죠? 부모님의 이 상속 재산들 이 모두 다 내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의 상속과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를 이렇게 작성할 때 자,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죠?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확장해서 새로운 클래스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상속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이제 상속을 쓰려고 하면은요, 자, 우리가 상속 형식은요, 구문이 자,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앞에 키워드 이렇게 클래스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오죠. 자, 그 다음에는, 이때까지 안 봤던 여기 키워드 extends 여기 붙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extends, 자, 기존에 있는 클래스 이름. 그죠? 예, 해서, 자, 내가 child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기존의 parent 클래스를 확장해서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자, 스포츠카라는 클래스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카 클래스를 확장해서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이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쓸 때는 자, 키워드 extends 요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은요. 자, 지금 자, 카.자바 여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에서 자, 클래스 카는요. 자, 필드 하나, 그다음에 메소드 하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자동차가 이제 속도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속도를 갖다가 그저 이제 세팅하는 그런 그저 이제 동작이 있을 수 있겠죠. 해서 동작 우리가 필드 메소드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여기 그림의 슈퍼 클래스라고 이렇게 이제 용어가 보이는데요. 자, 해서 우리가 상속에 쓰이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뭐 기본 클래스, 슈퍼 클래스,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 이런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자동차에 대한 이 클래스를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스포츠카, 그죠? 예, 스포츠카는 위에 있는 이 자동차 카 클래스를 확장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새롭게 자, 상속을 이용해서 새롭게 만드는 클래스 우리가 서브 클래스, 그죠? 하위 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상속이란 얘기는 이 카에 있는 클래스의 모든 필드, 그 다음에 메소드 다 그죠. 이제 내가 이 포함이 되고요. 자, 이거와 더불어 이제 필드, 추가로 필요한 필드들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카 클래스에서는 자, 스피드에 대한 그죠. 필드가 있었는데 자, 이 새로운 클래스 만들면서 필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죠. 불리언 타입의 자, 터보라는 그죠. 예. 우리가 스포츠카는 뭐 터보 모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해서 자, 터보 필드가 이제 추가가 돼 있고 메소드도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그죠? set 터보라는 그죠? 해서 플래그 값에 따라서 이 터보 값을 이렇게 저장해 주는 그죠? 해서 이렇게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 자식 클래스는 자, 부모 클래스에 자, 메소드, 필드 다 그죠? 포함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밑에 그림에서 이제 스포츠카는 어떻습니까? 자, 내가 만들어 놓은 카 클래스를 그죠? 우리가 상속받아서 그죠? 확장해서 새로운 클래스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스포츠카의 객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클래스를 쓸 때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필드
자, 스피드, 그 다음에 메소드, 셋 스피드뿐만 아니라 자, 새로 추가된 필드, 그 다음에 메소드 다 이게 그죠? 자,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지금, 오른쪽 여기 그림은 우리가 그 이클립스에서, 그죠? 우리가 클래스, 자, UML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죠? 우리가 기본 클래스, 그죠? 우리가 상위에 있는 카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자, 스포츠카를 이렇게, 그죠?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위에 있는 스피드가 이게 필드고요. 그죠? 데이터 타입 인트란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밑에 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생성자 함수가 됩니다. 그죠? 자, 생성자 메소드. 그 다음에 아까 set speed. 자, 생성자 메소드는요, 내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 컴파일러에서 그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스포츠카. 그죠? 자, 우리 위에 카를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새로운 클래스 만들었는데, 자, 필드가 터보 이렇게 그죠? 자, 추가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생성자가 없었지만 자, 컴파일러가 이렇게 스포츠카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set 터보 그죠? 우리 메소드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포츠카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그죠?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보면 자, 메인 메소드 그죠? 프로그램의 시작점입니다. 그죠? 자, 메인 메소드에서 자, 시작점에서 자, 지금 스포츠카 타입의 그죠? 자, 지금 객체 생성했습니다. new 그죠?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 이용해서 그죠? 자, 객체 생성하고는 자, 이 객체점 스피드 그죠? 자, 스피드는 자, 어디에 있는 필드입니까? 자, 스포츠카의 클래스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카 클래스 내에 있던 그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필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죠? 필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스포츠카 객체점 자, 필드 이름. 그죠? 자, 우리가 그다음에 객체점 어떻게? 그죠? 메소드 이름 해서 자, 지금 부모 클래스의 필드 메소드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자, 필드 메소드뿐만 아니라 이 클래스 만들 때 확장한 그죠? 자체 메소드 그죠? 셋터보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상속받아서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작성하면 이제 우리가 상속받은 이 자식 클래스는 자, 부모 클래스 모두 필드 메소드 다 포함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상속을 이용해서 자, 클래스를 이렇게 작성하면 자, 클래스를 작성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바에서 자, 지금 데이터 타입을 새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죠. 자, 지금 기능들 그죠. 동작들 다시 그게 메소드로 표현되죠. 해서 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새로 만드는데 자, 상속을 쓰면은요. 예. 자, 한번 예를 봅시다. 자, 지금 내가 자동차, 트럭, 그 다음에 버스 이와 같은 그죠. 자, 지금 내가 클래스를 이제 작성한다고 했을 때, 자, 그죠. 우리가 타는 것들, 자, 이 자동차 계열의 이제 우리가 객체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죠. 자, 지금 스피드를 설정하고 그죠. 턴하고 이런 기능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각각 다른 이 자동차를 내가 클래스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코드가 그죠 중복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상속을 이용하면은요. 자, 부모 클래스에 이렇게 이제 자동차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그죠 이제 특성들을 부모 클래스에서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자, 이 공통적인 거 외에 각각 우리가 승용 자동차, 그다음 트럭, 자, 버스 각각의 세부적 구체적으로 다른 점들은 그죠 상속. 자, 공통 부분은 상속을 받아서 이제 쓰고, 그죠? 하위 이제 우리 자식 클래스에서는 구체적인 다른 부분만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네, 그죠. 코드 중복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겠죠. 해서 자, 이렇게 상속을 이용하면 이제 코드 중복, 재사용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코드를 이제 우리가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좋고 또 프로그램 이제 우리가 생산성 측면에서도 좋다 뭐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상속 예제를 다시 한번 하나 보면 자, 우리 교재에 나오는 그 shape이라는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도형에 대한 클래스를 이렇게 그죠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필드 x, y 그죠 좌표점 하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자, 지금 필드가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클 요거 이제 우리 클래스는요. 자, 지금
쉐입을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쉐입을 상속받아서 확장해서 그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필드가 하나 추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이 메소드는 어떤 겁니까? 네, 그죠? 클래스 이름하고 이름이 같다. 그죠? 자, 요거 우리가 생성자 메소드라고 그랬죠? 네, 생성자 메소드입니다. 자, 인자가 있는 생성자 메소드입니다. 해서 자, 우리가 반지름이 이제 매개 인자로 이렇게 넘어오면 자, 어떻게 한다? 자, 반지름에 대한 그저 필드 값을 자, 우리가 초기화해 주고 자,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저 필드 x, y 좌표는 0으로 이렇게 초기화하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이 메소드는 자, 지금 자, 이 원의 자, 우리가 면적을 구하는 그죠? 자, 우리가 메소드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자, 지금 클래스 쉐입하고 자, 이 쉐입을 갖다가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확장한 이제 서클이라는 이렇게 이제 클래스 정의를 두 개 봤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받고 자, 서클 이 클래스를 그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자, 서클 테스트 우리가 코드를 보면 자, 프로그램 첫 번째 라인에서 그죠? 우리가 객체 생성합니다. 그죠? 예. 자, 해서 자, 지금 U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 그죠? 해서 자, 요 문장 수행하면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나요? 네, 그죠? 자, 우리가 객체 생성할 때 자, 우리가 생성자 함수가 자, 이렇게 자동으로 호출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10이 이렇게 반지름으로 이렇게 그죠? 자, 인자로 이렇게 전달되어서 자, 이제 우리가 반지름 필드 우리가 이렇게 값을 초기화해 주고 좌표는 이렇게 0으로 이렇게 초기화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객체 생성하고 자, 지금 시스템 아웃 이 객체의 그죠? 우리가 메소드. 자, 프린트 라인 요 우리가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 이제 원의 중심점 면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요. 자, 여기처럼 자, 우리가 객체 그다음에 점 연산자 플러스 뭐 필드 이름. 그죠? 자, x는 누구요? 네,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죠? 우리가 이 필드가 되겠죠. 그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식 클래스의 객체는 그죠? 우리가 상위 이제 부모 클래스의 이렇게 멤버들 직접적으로 그죠? 우리가 접근 이렇게 가능하다. 그죠? 자, 해서 자,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확장한 그죠?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 그죠? 우리가 멤버들 다 이렇게 포함한다. 그죠? 자, 요거를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상속은요, 계정 구조 일반적으로 이렇게 트리 구조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해서 자, 지금 트리 구조로 표현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코드 보면 자, 상단에 자, 베이클 자, 지금 여기 안에 괄호 안에 지금 클래스 코드는 이제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베이클 최상단에 클래스가 있고 자, 카, 트럭, 버스 그죠? 그 하단에 이 각각 클래스 세 개는 자, 베이클 자, 클래스를 확장한 상속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다시 자, 그죠? 자, 스포츠카는 카를 또 확장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좀 더 필요한 특성들 또 기능들을 넣어서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속에서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상속과 관련돼 있는 접근 지정자, 그죠? 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퍼블릭 봤고요. 자, 프라이빗. 자, 클래스 설계할 때 이제 멤버 필드 기본적으로 자,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만든다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프라이빗과는 조금 다른 그죠? 프로텍티드. 그죠? 자, 프로텍티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죠?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상속 얘기를 하면서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제 자식 클래스를 확장해서 새로 만들면 자, 부모 클래스 기본적으로 다 포함한다고 했는데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부모 클래스의 멤버들 그죠? 멤버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멤버 메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완전히 그죠? 자, 이 다 포함을 하지만 만약에 부모 클래스가 자, 지금 각각의 멤버가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면, 그죠? 자식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그죠? 우리가 접근을 하거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에 반해서, 자, 프로텍티드, 그 다음에 패키지, 우리가 접근, 자, 패키지는요, 자, 지금 접근 제어자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생략된 경우 우리가 멤버 변수, 자, 멤버 메소드 다 우리가 접근 사용 가능합니다. 그죠? 자, 퍼블릭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같은 패키지 내에 자, 클래스의 관계가 자, 자식과 부모라면 그죠? 자, 지금 부모 클래스의 프라이빗은 그죠? 우리가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그죠? 자, 우리가 접근 우리가 지정자가 생략된 경우를 디폴트 우리가 접근
접근 지정자라고 그랬죠. 해서 자, 이런 경우는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자식과 부모 클래스의 관계가 아닌 그 외의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다른 패키지 내에 있는 다른 클래스인 경우 자, 프라이빗 당연히 쓸 수 없습니다. 그죠? 네, 프라이빗 당연히 쓸 수 없고요. 퍼블릭은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프로텍티드는요? 네, 프로텍티드는 그냥 다른 클래스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자식 클래스인 경우는 자, 패키지가 각건 다르건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런 특성이 있고요. 자, 디폴트 이것도 그죠? 자, 지금 그 외 우리가 클래스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클래스에서는 자, 퍼블릭 우리가 멤버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 멤버 보면 자, 이 프로텍티드 멤버는 자, 이렇게 변수에도 붙을 수가 있고요. 자, 메소드에도 붙을 수가 있는데 자, shape이라는 자, 이 클래스에 자, 지금 필드 x, y 변수 두 개죠. 그죠? 멤버 우리가 필드 값 멤버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선언되어 있는데 앞에 자, 우리가 프라이빗이 아니라 프로텍티드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자식 클래스 이렇게 상속되고요. 자, 자식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프라이빗은 어땠습니까? 접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프로텍티드는 접근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패키지 내에서 또 그죠? 이제 있는 클래스는 그 접근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그죠? 지금 우리가 상속받은 이제 클래스에서 자, 부모 클래스에 자, 지금 필드 직접적으로 액세스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프로텍티드 필드를 쓰는데요. 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해서 자, 아까 shape에 그죠? XY 필드가 이렇게 프로텍티드로 이렇게 그죠? 자, 지금 접근 지정자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선언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렉탱글 자, 우리가 네모를 나타내는 자, 지금 이 클래스 새로 만드는데 자, 이 쉐입을 갖다가 이렇게 상속받아서 그죠? 좀 확장했습니다. 그죠? 해서 자, 필드가 이렇게 두 개 더 추가되어 있고요. 예, 필드 두 개 더가 추가되어 있고 자, 지금 메소드가 그죠? 두 개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렉탱글 요 클래스에는 자, 메소드 그죠? 쓸 수 있는 메소드가 몇 개인가요? 자, 자기 거 두 개, 자, 그죠? 상위에 있는 클래스, 그죠? 부모 클래스에 프린트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코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 draw 이 메소드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x, y, 그죠? 내 클래스에 있는 그죠? 표현된 우리가 필드가 아닙니다, 그죠? 누구?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죠? 우리가 필드입니다, 그죠? 해서 x, y가 자, 프로텍티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그죠? 자식 클래스에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여기 우리가 프로텍티드가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으면 그죠? 자, 어떻다 그랬습니까? 프라이빗 멤버들은 자, 외부에서 이 클래스에 대한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 필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안에 내부적으로 뭐 만들어 줘야 된다? set get 하는 그죠? 우리가 메소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해서 여기 직접적인 접근이 아니라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죠? set get 함수 그죠? 메소드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함수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그죠? 이제 접근하는 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자, 세 번째 얘기는요. 자, 상속은 그죠? 자,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확장해서 새로 내가 클래스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는데 자, 이 상속과 관련되면 자, 클래스를 만들어서 클래스 타입에 이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면 자, 생성자 호출이 된다고 했는데 자, 상속의 경우는 자, 생성자 호출이 어떻게 되나 자, 이런 얘기를 한번 그죠?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 자, 지금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베이스 클래스를 확장한 그죠? 파생 클래스, 그죠?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그죠? 자, 지금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금 요 두 개의 클래스는 자, 지금 생성자 메소드만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자, 생성자 메소드 각각 하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클래스를 테스트하는 구문 그죠? 자, 지금 프로그램에서 자, 우리가 새로 만든 그죠? 자, 우리가 자식 클래스 타입의 그죠? 우리가 자, 지금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죠? 자, new 우리가 클래스 생성 우리가 객체 생성하면 자, 이때 뭐가 호출됐다고 했죠? 네, 클래스의 그죠? 우리가 생성자 역할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지금 우리가 객체를 초기화하는 데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해서 derived 이렇게 객체 생성하면 자, derived 이렇게 생성자가 이렇게 호출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자, 베이스 클래스를 우리가 확장해서 그죠?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 derived 완전 수행되기 전에 어떻게 한다? 자, 제어가 어디로? 자, 그죠? 자, 베이스 클래스에 그죠? 우리가 생성자로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해서 자,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가 수행되고 끝나면 어떻게 한다? 자, derived 클래스의 생성자가 이렇게 그죠? 수행이 됩니다. 그죠? 해서 우리가 수행 결과를 보면은요. 자, 출력되는 결과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그죠? 이렇게 자, 출력이 돼 있죠. 자, 그다음에는 자, 지금 그죠? 하위 그죠?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생성자 호출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A 클래스를 자, 우리가 상속받아서 자, B 클래스를 만들고 자, B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C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자, 생성자 호출 순서는 어떻게 된다? 그죠? 예. 자, 지금 자, C 클래스 타입에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면 자, B 클래스 상위로 올라가서 A 클래스 올라가서 자, 1번 그죠? 자, 제일 최상단에 있는 자, 이 클래스가 먼저 이렇게 그죠? 수행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죠? 자, 지금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렇게 그죠? 자, 생성자 호출이 된다. 그 다음 얘기는요. 생성자 호출할 때 우리가 키워드 슈퍼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명시적으로 내가 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자, 지금 그죠? 자, 지금 슈퍼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의 자, 지금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슈퍼 키워드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자를 이제 명시적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답니까? 네, 그죠? 자, 지금 명시적으로 호출할 때, 자, 지금 이렇게 생성자의 그죠? 자, 지금 인자가 없는 인자가 없는 생성자를 그죠? 우리가 기본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해서 기본 생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자, 지금 그죠? 자, 지금 오류가 이렇게 발생한다. 그죠? 해서 자, 요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고 자, 슈퍼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자, 지금 생성자를 호출할 때 자, 이 슈퍼의 위치는요. 그죠? 자, 지금 이 하위 클래스의 그죠? 자, 생성자의 제일 처음 그죠? 처음으로 이제 첫 줄에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문장이 오고 자, 지금 생성자를 호출하는 문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은 그죠?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슈퍼 요 키워드 이용해가지고 부모 클래스의 멤버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생성자 호출뿐만 아니라 부모 클래스의 멤버 호출, 그죠? 멤버 접근. 예를 보면, 자, 페어런트 클래스에 이렇게 프린트라는 그죠?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죠? 예. 밑에는 어떻습니까? 페어런트 클래스 확장해서 그죠? 자, 지금 상속받아서 자, 지금 차일드 클래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이 메소드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다. 그래서 자, 지금 똑같고요. 이 메소드 안에는 자, 이 메소드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죠? 자, 프린트 이 메소드를 내가 그죠? 사용해야 되면 그죠? 자, 슈퍼점 그죠? 우리가 프린트 자, 요런 그죠? 형태로 자, 부모 클래스의 멤버를 접근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의 자, 지금 메소드가 그죠? 자, 이름이 똑같지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이제 우리가 만들 때 자,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모든 필드 메소드 포함한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메소드 이름이 같은 메소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해서 자, 부모 클래스와 자, 이름이 똑같은 메소드를 갖다가 메소드 재정의, 메소드 오버라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이제 내가 상속받아서 프린트 메소드가 있긴 하지만
자, 이 메소드가 이 클래스의 객체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다르면은 이렇게 그죠 메소드를 다르게 이제 재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메소드 재정의 다시 볼 텐데요. 그래서 자 메소드 오버라이드, 메소드 재정의 자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자 부모 클래스하고 자식 클래스가 동일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때, 자 이 우리가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드 그죠 정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메소드 재정의 그죠? 방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메소드 재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자, 메소드 재정의. 자, 해서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딩 그죠? 메소드 재정의는 우리가 부모 클래스의 이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가 이 자식 클래스에 맞게 그죠? 뭔가 변경이 필요할 때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그죠? 예, 해서 자식 클래스에 맞게 해야 되는 일이 다르게 표현되면 그죠? 이렇게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주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요. 메소드 재정의 할 때, 자 지금 메소드의 이름, 그 다음에 이 메소드의 반환형,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개수,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요. 자 메소드 재정의 그죠? 자 우리가 부모 클래스로 사용되는 자 애니멀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애니멀 클래스에 자, it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it이 들어가 있는데, 자, 하위, 그죠? 자, 지금 extend 시켰는, 그죠? 자, dog 클래스를 보면, 자, 부모 클래스와 똑같은, 그죠? 메소드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자, 이 메소드를 우리가 메소드 재정의 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해서, 자, 메소드의 이름 일치해야 되고요. 자, 이 메소드의, 자, return type. 일치해야 됩니다. 그죠? 조건 지정자, 그죠?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그죠? 자 일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 지금 독 타입의 내가 객체를 이렇게 그죠? 생성하고요. 이 객체를 이용해서 자 메소드를 이렇게 실행시키면 자 지금 그죠? 자 지금 현재 자 지금 애니멀을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가 만든 자 독 클래스의 메소드가 이렇게 그죠? 자 지금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abstract 클래스, 그죠? 추상 클래스 얘기인데요. 이제 추상 클래스에 간략하게 한번 보면요. 예. 자, 추상 클래스는요. 자, 이렇게 지금 클래스에 이제 애니멀 클래스 여기 앞에 보면 abstract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습니다. 그죠? 자, 붙었고요. 자, 이 abstract 클래스에 자, 지금 메소드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메소드가 몸체 부분이 없어요. 그죠? 자, 바로 자, 지금 메소드의 이제 시그너처, 다시 말해서 함수, 메소드의 이름, 리턴 타입, 접근 지정자 이것만 이렇게 명세가 돼 있고, 자, 이 메소드가 호출될 때 수행해야 되는 그죠? 우리가 블락이 없습니다. 그죠? 자, 해서 이렇게 몸체가 없는 자, 메소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 자, 요런 이제 클래스를 우리가 abstract 클래스입니다. 그죠? 자, abstract 클래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클래스를 abstract 클래스, 그죠? abstract 메소드,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 이런 이제 클래스는 실질적으로 추상 메소드를 어떻게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야 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상속받은 클래스가 이렇게 구현해주지 않으면 이 클래스도 그죠?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자, abstract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쓸게 할 때 자, 이 메소드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그죠? 클래스에 따라 다를 때, 그죠? 자, 이 밑단에서 이제 구현해줘야 될 때, 자, 이렇게 틀만 만들어 놓고, 그죠? 자, 지금 구현은 실질적으로 하위 클래스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죠? 해서,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추상 클래스를 이렇게 씁니다. 그죠? 자, 해서, 자,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는 이렇게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줘야 된다. 만약 구현하지 않으면 자, 이 해당되는 클래스도 당연히 그죠? abstract 클래스가 됩니다. 그죠? abstract 클래스가 된다는 얘기는 이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그죠? 생성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이제 예제를 볼 텐데요. 그래서 자, 추상 클래스는 메소드의 그죠? 구현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그죠? abstract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다. abstract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부분 상속과 다형성입니다. 그죠? 자, 폴리몰피즘 얘기죠. 자, 폴리몰피즘. 자, 그죠? 여러 형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자바에서는요, 다형성. 자,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자, 클래스 또는 객체에 따라 다르게 이제 되어야 될 때 이제 이렇게 쓰는 특성인데요. 자, 이 다형성, 자, 폴리몰피즘은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메소드 재정의에 의해서 구현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바의 이제 동적 바인딩과 이렇게 결합이 돼서 실질적으로 자, 지금 다양성이 구현되는데요. 자,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 재정의, 그죠? 아까처럼, 자, 쉐입은, 자, 우리가 일반적인 도형의 특성을 이제 표현하는, 그죠? 자, 도형의, 우리가 중심점 X, Y 좌표점에 대한 필드가 있고, 도형을 그리는 이런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쉐입을 갖다가, 그죠? 이제 상위 클래스로 이제 상속받은 클래스, 이제 세 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자, 쉐입 모두 다 이렇게 상속받아가 있고요. 자, 렉탱글, 트라이앵글, 이제 서클 모두 다 그죠? 예, 쉐입을 이제 확장해서 자, 상속받아서 만든 새로운 클래스입니다. 근데 안에 보니 자, 지금 각각 필드가 두 개, 그다음에 자, 메소드 드로우는 어떻습니까? 자, 메소드가 그죠?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자, 드로우가 그죠? 자, 재정의가 된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자,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필드가 두 개가 그죠? 자, 지금 추가가 돼 있고 자, 드로우는 재정의가 돼 있다. 자, 서클도 마찬가지다. 그죠? 자, 필드 한 개 이렇게 그죠? 이제 추가가 돼 있고 자, 드로우 자, 예, 드로우는 자, 쉐입에 드로우가 있는데 자, 지금 드로우 이 메소드가 자, 재정의가 돼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그죠? 자, 지금 자, 쉐입 테스트 하는 자, 프로그램 코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자, 쉐입 타입에 그죠? 참조 변수가 이렇게 두 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쉐입 타입의 참조 변수에 자, 쉐입 그죠?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합니다. 자, 이거는 그죠?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쉐입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자, 렉탱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자, 렉탱글 자,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서 자, 쉐입 타입의 참조 변수에 그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프로그램 코드에서는 자, 이 assign 연산자는요. 왼쪽 오른쪽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그죠? 같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렉탱글 객체를 자, 쉐입 참조 변수에 저장할 수 있을까? 네, 그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해서 자, 지금 우리가 상속 관계에 있는 그죠? 자, 지금 상위 클래스, 그죠? 파생 클래스, 그죠? 기본 클래스, 부모 클래스라고 부르는 자, 이 클래스는요. 자, 지금 밑에 하위 클래스, 자, 기본 클래스,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부르는 자, 이 클래스와의 관계가 is a relation이 있습니다. 그죠? 예, is a relation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렉탱글 데이터 타입은 자, 쉐입 데이터 타입하고 그죠? 자, 호환됩니다. 그죠? 호환된다. 그죠? 자, 지금 이제 렉탱글, 서클,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쉐입을 이렇게 상속받았기 때문에 각각은 자, 쉐입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지요. 그죠? 자, 서클도 쉐입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고, 자, 트라이앵글도 쉐입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해서, 자, 실질적으로, 렉탱글은 쉐입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쉐입이 할 수 있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필드. 자, 그 다음에, 자, 메소드들 다 완전히 포함하고 있죠. 그죠? 해서, 자, 렉탱글은 쉐입 타입이다. 이렇게, 그죠?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 쉐입은 렉탱글 타입이다. 쓸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지금 렉탱글은 쉐입 플러스 기타, 그죠? 자, 데이터 또 기능들, 연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반대는 이렇게 그죠? 성립하지 않는데 자, 이 그죠? 우리가 하위 클래스는 자, 상위 클래스랑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다. 그죠? 자, is a relationship 이게 그죠?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자, S1 shape 데이터 타입의 그죠? 자, 하위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자, 해서 우리가 폴리몰피즘 그죠? 자, 구현이 자, 우리가 메소드 재정의 플러스 동적 바인딩 그죠? 자바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적 바인딩을 지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적 바인딩이 뭐냐? 자, 바인딩이라는 얘기는요. 자, 프로그램 수행할 때 자, 지금 우리가 메소드를 이제 메소드 호출이 일어나면 이 메소드 호출할 때 자, 메소드 똑같은 이름의 자, 지금 메소드가 아까 메소드 재정의를 통해서 여러 버전이 있는데 어떤 버전을 실행할 건가 이 결정이 그죠 프로그램 실행할 때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다이나믹 바인딩 레이트 바인딩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 아까 자 지금 자 쉐입의 자 베이스 클래스 이제 쉐입이 있고요 자 필드 2개 있고 자 생성자 자 드로우 메소드가 있죠 자, 이 쉐입 클래스를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이제 상속받아서 새로 만든 자, 서클 클래스. 여기는 어떻습니까? 드로우 이 메소드로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렉탱글도 마찬가지고요. 자, 렉탱글도 쉐입을 이렇게 상속받았는데 사실은 드로우를 완전 포함하고 있는데 다시 그죠? 자, 지금 재정의를 해줬습니다.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하고 그죠 밑에 하위 우리가 자식 클래스하고 관계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아까 is 그죠? 예. relation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예. 해서 자 지금 데이터 호환된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 지금 우리가 요거 자 지금 동적 바인딩 실질적으로 자 지금 동적 바인딩이 개념이 뭐냐? 자 이거 알 수 있는 코드인데요. 자, 쉐입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죠? 자, 베이스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의 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 그래서 배열에 자, 지금 우리가 객체 3개 저장할 수 있도록 그죠? 자, 지금 객체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자, 쉐입 자, 우리가 요 참조 변수 그죠? array of shapes에서 자, 지금 어떻게 되나? 쉐입 객체 3개 저장할 수 있도록 자,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지금 메모리가 자, 힘 영역에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설정되겠죠. 자, 그리고는 자, 객체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각각 객체 원소의 자, 참조자, 그죠? 자, 객체를 생성해서 어사인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쉐입 타입의 그죠? 그 객체 배열인데 자, 렉탱글 타입의 그죠? 어떻게 한다? 자, 렉탱글 타입의 그죠? 우리가 객체를 우리가 생성해서 그 참조자를 이렇게 그죠? 자, 지금 배열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 지금 렉탱글 타입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트라이앵글입니다. 자, 인덱스 1인데는 자, 트라이앵글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자, 서클 타입의 이렇게 그죠? 자, 객체를 이렇게 자, 배열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해서 자, 지금 모두 다 그죠? 자, 이 쉐입 이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확장되어 있는 그 하위 클래스들은 모두 데이터 호환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자, 서로 다른 자, 지금 이 데이터 타입이 그죠? 상위 클래스에 자, 지금 그죠? 우리가 타입의 배열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저장하고는 자, 지금 반복문 폼은 돌면서 그죠? 자, 이 각각 배열의 자, 인덱스 i가 0일 때 자, 들어오면은 자, 자바 이 시스템에서 자, 실질적으로 여기 이 객체는 자, 지금 어떤 객체인지 그죠? 드로 자, 렉탱글의 자, 드로인지 자, 트라이앵글의 드로인지 그죠? 쉐입의 드로인지 그죠? 자, 이거를 갖다가 실행 중에 실질적으로 그죠? 이게 결정이 돼서 자, 지금 이 첫 번째 자, 인덱스가 0일 때는 자, 렉탱글의 드로우가 이렇게 실행됩니다. 다시 이제 폼문이 반복해서 1증가돼서 1이면은요. 이번에는 드로우가 여기 지금 참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친구는 그죠? 트라이앵글 우리가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죠? 해서 자, 실행 중에 트라이앵글에 자, 지금 드로우가 이렇게 수행되고요. 자, 인덱스가 2일 때는요. 자, 서클에 이렇게 드로우가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해서 실행 결과를 자, 여러분들 각각 테스트 해 보면은요. 자, 지금 각각 그죠? 자, 렉탱글, 트라이앵글, 서클 각각의 자, 지금 메소드에 그죠? 자, 지금 해당되는 메소드가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자, 상속 그죠? 기본 개념 맞습니다. 그죠? 해서 상속은 기존에 있는 클래스 이용해서 확장해서 자, 새로운 클래스 이렇게 만드는 이제 방법 그죠? 만드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요. 자, 프로텍티드 멤버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상속 관계에 있는 그죠? 자, 지금 클래스가 상속 관계에 있을 때 부모 클래스에서 자,
자, 멤버 필드들, 그죠? 자, 자식 클래스에 직접적으로 이제 액세스 접근 가능하도록, 그죠? 접근 가능하도록, 자,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제 접근 지정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프로텍티드 쓰면은 실질적으로 자, 메소드 호출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그죠?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이제 필드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받은 이제 클래스의 객체를 갖다가 생성할 때 생성자 호출 순서, 그죠? 자,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부터, 그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호출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고, 자, 메소드 재정의, 그죠? 우리가 클래스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 만들 때, 자, 우리가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들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포함하고 있지만 그 메소드가 실질적으로 하위 클래스에서 조금 다르게 우리가 동작해야 될 때, 자, 메소드 재정의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메소드 재정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 어떤 얘기겠습니까? 클래스 내에, 그죠? 메소드의 구현 부분, 몸체 부분이 없는 이제 메소드를 포함하는, 그죠?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상 클래스는요, 추상 클래스 타입에 이렇게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 추상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에서는요, 자,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구현해 줘야 된다. 만약에 구현하지 않으면 자, 하위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가 된다. 그죠? 다시 말해서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다형성, 그죠? 폴리몰피즘이다. 그죠? 해서 자,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그죠? 우리가 객체에 따라서 프로그램 코드 실행할 때 실질적으로 이게 수행하고 있는 객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죠? 자, 지금 이 객체, 다른 우리가 객체에 해당되는 메소드가, 그죠? 하나의 메소드의 이름이지만 다른, 그죠? 메소드가 여러 버전으로 이렇게 실행될 수 있는, 그죠? 자, 폴리몰피즘, 그죠? 자, 우리가 메소드 재정의 플러스, 그죠? 동적 바인딩 이런 개념들이 결합해서, 그죠? 다양성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겠더라. 자, 여기까지, 그죠? 자,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